안녕하세요. 상해에 버려진 한국남자 상한남TV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상해에 들어와서 14일 격리 생활 중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많은 걸 궁금해했듯이 현재 제 주변에서 중국 복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격리 생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특히 아이를 동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Q&A 형태로 궁금하신 것들 답변도 드리고, 격리 생활하고 있는 호텔 내부는 어떤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 드리는 정보가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 격리 생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요. 항공편 자체가 많지도 않았고, 결국은 한국 쪽에서 구매를 하지 못했고, 그 중국 내 항공권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이죠. 시트립이라고 하는 어플인데, 여기서 중국 항공사 춘추항공 항공권을 어렵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춘추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중국으로 입국을 하는 코스다 보니까 우선 저는 대한항공을 통해서 제주도로 먼저 이동을 했고요. 제주도에서 다시 춘추항공을 타고 중국 상해 푸동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구매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편도임에도 불구하고 5,000위안 정도, 한국 돈으로 8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했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쪽만 너무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중국 내에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의 그런 어플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상해에 도착을 하고 나면 두 계조로 나눠서 약간 거리를 두고 비행기에서 내리시고요. 내리시고 나면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이동하시면서 체온 체크, 핵상 검사, 간단한 서류 작성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여권 심사를 하고 짐을 찾게 되시는데, 짐을 찾고 난 다음에 호텔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시면서 QR코드를 한번 스캔을 하셔야 되고, 그걸 스캔하시고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일단 호텔 차량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배정받는 거는 랜덤으로 배정을 받고요. 저는 차량에 탑승하고 난 후에 제가 어느 호텔로 이동하는지 지도 어플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도 제가 상해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로 배정을 받긴 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랜덤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방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촬영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냉장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쉽게도 제 방에는 냉장고는 없습니다. 에어컨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외출이나 면회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입시를 하시고 나면 일체 외출이나 면회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입시하고 나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택배나 배달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택배를 받아본 적은 없고 물을 배달을 한 적은 있습니다. 물이 처음에 왔을 때 하루에 2병씩 계산을 해서 28병이 방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배달 앱을 통해서 물을 주문을 했고요. 호텔 프론트로 주문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방에다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지정된 시간에 방문 앞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는 구조로 배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 전에 호텔 프론트로 제가 원하는 물건을 배달받게 되면 배식을 할 때 같이 가져다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그 지정된 배식 시간 전에 반드시 호텔 프론트에 도착을 해야지만 원하시는 시간에 배달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 내부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저기 보시면 원래 물 끓이는 포트만 있었는데, 과일은 제가 먹고 싶어서 따로 배달을 시킨 거고요. 여기 이렇게 작은 옷장이 있고, 아래쪽에는 같은 크기의 수납장이 2개 있습니다. 저는 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신발만 넣어뒀고요. 방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벽면에 TV가 있고, 그 옆에 테이블도 보이고 침대도 있고, 이쪽에는 벽면 전신 거울도 있습니다. 자, 침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른 2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퀸 사이즈 침대고요. 머릿만 양옆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자주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실내화가 여러 벌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쪽 머릿맛 옆 테이블을 보시면 이 휴대폰 충전 케이블은 제 개인 거고요. 모기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에서 누워서 보실 수 있도록 TV가 벽면에 있고, 그 옆에 작은 책상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실 수도, 책을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에서 떠나올 때 와이프가 준비해준 이런 비상 식량들을 좀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상식량을 준비해 오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커튼을 열면 창문이 있어 환기하실 수 있고요. 같은 크기의 창문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채광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화장실 쪽을 보실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은데 혼자 쓰시기에 충분한 사이즈고 꽤 깔끔한 편입니다. 세면대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칫솔, 샴푸, 바디워시 같은 필수품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챙겨온 거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울도 크게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큰 타월,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월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데스크에 요청을 하셔야 교환을 해줍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요. 뜨거운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방 내부 소개였습니다.